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에피소드 4번째 운명을 거슬러 죽음을 밀치기에 실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 그 음식을 드시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솔직한 경험담. 자,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모퉁이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은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다. 루프레이트는 커다란 순물을 팔에 끼고 거의 다름질하다시피 호스피스로 돌아온다. 그는 일하면서 손님들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누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입주민 각각의 상태가 신경 쓰인다. 상태가 악화된 사람은 누구이며 위독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의기소침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의 연장선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는 보호와 품이다. 그는 이 단어들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요리사로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입주민들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미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입주민들을 북돋워 주려고 노력해요. 침대에 누워있다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쓸데없는 사람인가요? 나는 그들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는 아주 고전했다. 나이 많은 부인이 입주했는데 그녀는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맛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가 방에 들어가 자신을 소개하자 난 정말 넌더리가 나요 라는 말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요란하게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병원의 우주비행사 음식은 신물이 나며 이제 좀 그럴듯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다. 그 부인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든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런 사람을 위해 애쓴다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뭐하러 마실래? 그 사람은 아무런 맛도 못 느끼잖아. 그 부인이 유동식만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봉지에 든 인스턴트 스프를 데워주고 끝내버릴까? 그러나 이런 실용적인 생각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러웠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놀랐다. 루프레이트는 고민하면서 부엌으로 향했고 성심껏 훌륭한 스프를 끓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신선한 재료로 채소 스프를 끓이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냈다. 마치 요리사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 부인은 휠체어를 타고 식사하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 스프를 몇 술 먹더니 샐러리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나는 샐러리를 눈곱만큼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그 부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를 쳐다보는 순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뭔가 맛이 나는 듯한 느낌은 그저 상상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 넘은 행동일 터였다. 뭐하러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그 부인에게 작은 행복의 순간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스프에 샐러리를 약간 넣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부인은 남은 생에 입맛이나 되찾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 목표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매우 기뻐했다. 요리사는 어떻게 계속해서 부인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그의 결정은 즉흥적이었고 직감적이었다. 결국 노부인의 미각 실험을 돕기 위해 알록달록한 스프를 만들었다. 매일 색깔을 바꿨다. 당근으로 주황색 스프를 만든 날이면 당근 맛이 난다고 했고 붉은 사탕물을 이용해 빨갛게 끓이면 사탕무 맛을 느꼈다고 했다. 브로콜리 특유의 초록색 스프를 앞에 놓고는 브로콜리 맛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정오의 수다는 게임을 닮아갔다. 호스피스 식당에서는 입주민과 친구, 가족, 호스피스 직원이 더불어 식탁에 앉는다. 호스피스 밖에서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 다양한 사람이 뒤섞여 있다. 나이를 초월하고 배움을 초월하고 성격을 초월한다. 베아테 레클링도 내려왔다. 호르스트는 가져간 자두응유를 반 정도 먹었다. 그것만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다. 지금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늘 호스피스 식당을 이용한다. 바로 다음 골목에 있는 레스토랑도 가지 않는다. 그 거리만 해도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여기 내려와 잠시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별일이 없겠지 싶다. 그리고 뭔가 미세한 조짐이라도 있으면 곧장 달려갈 수 있다.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이야기가 잘 통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걱정과 슬픔을 숨길 필요도 강할 척할 필요도 없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사정에 공감한다. 약한 모습을 숨길 필요 없게 한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할 때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금방 눈치채요. 무신경하게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녀 옆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식탁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누가 농담이라도 하면 모두가 커다랗고 즐겁게 웃는다. 베아테 레클링도 이런 순간적인 경쾌함에 기꺼이 휩쓸린다. 웃음이 지나가면 대체 무엇에 대해 그렇게 한바탕 웃어댔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2층 위에는 아픈 남편이 누워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간혹 이렇게 응어리를 풀어버릴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 이야기를 하건 정치 이야기를 하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건 이 시간은 그녀에게 회복의 시간이다. 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얻어요. 걱정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격려한다. 레클링 부인, 드시지 않고는 바깥 양반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답니다. 맞다. 베아테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금 숟가락을 든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베아테는 스스로의 몸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먹지 않아 기운이 없는 채로는 힘든 감정 상태를 결코 극복해내지 못하겠죠? 남편에게 오히려 짐이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 일을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잘 먹었고 함께 먹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한 어떤 식사가 떠오르시나요? 잠시 여러분들만의 행복했던 식사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